단 3분 만에 모든 것이 거센 파도 속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첫 실점도 아니고 개인 실수도 아니었다. 경기의 공기가 뒤바뀌는 보이지 않는 순간 오직 그라운드 위에 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였다. 모두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스코어보드는 이미 차가운 판결문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패배가 아니다. 몇 달 전부터 예열되어 온 지연된 폭발이었고 그날 밤 수백만 팬들 앞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그 지진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그의 한 걸음, 한 움직임마다 온 국민의 기대가 실려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경기 후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감춰진 진실의 껍질을 조용히 베어냈다. 내가 불편한 위치에서 플레이해야 상대도 불편해진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가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주장인 선수가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고수했다. 모든 것이 경기장에서 폭발할 때까지 그 선택은 반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었다. 수없이 실험하고 수정했지만 끝내 완성되지 못한 시스템이었다. 가장 무서운 건 실수가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미루는 태도였다.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 같았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누구도 그것이 큰 문제로 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압력은 쌓이고 물은 차올랐다. 그리고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경고도 없었고 되돌릴 기회도 없었다. 남은 건 오직 결과뿐이었다. 그 경기가 바로 댐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운명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상태였다. 한국은 압도하지도 않았지만 밀리지도 않았다. 골대를 강타하는 슛과 조직적인 공격 전개는 득점이 시간 문제라는 느낌을 줬다. 팬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 선수들은 끝까지 싸우고 있었다. 희망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다. 단 3분의 수분 보충 시간. 전술을 전개할 수 있는 3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3분. 그러나 바로 그 3분 동안 상대는 한국이 몇 달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경기를 읽고 전술을 수정하고 결정을 내렸다. 경기가 재개된 순간 이미 다른 경기가 되어 있었다. 그라운드의 공간은 숨막히듯 좁아졌다. 패스는 엇나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공간이 생겨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더 이상 같은 전술 아래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다는 점이다. 체력 문제도 아니었다. 개인 기량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시스템의 신호였다. 그리고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첫 실점은 경고였다. 두 번째 실점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한 방이었다. 이후 실점이 이어지자 놀라움은 사라지고 무력감만 남았다. 벤치 위의 시선은 여전히 담담했다.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결정적인 대응도 없었다. 마치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흘러갔다. 그라운드에서는 손흥민이 마지막 카드로 투입됐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다. 하지만 축구는 항상 영웅이 해결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기반이 무너지면 개인 한 명으로는 시스템을 살릴 수 없다. 종료 휘슬이 울린 후 남은 것은 스코어가 아니었다.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자신이 짊어질 필요 없는 책임까지 짊어진 주장. 충격적인 건 0-4 패배 자체가 아니었다. 그 패배의 방식이었다. 반격도 없었다. 조정도 없었다. 탈출구도 보이지 않았다.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았다. 모든 것은 예고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질문은 왜 졌는가가 아니다. 왜 여기까지 방치했는가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패배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오랫동안 금이 가있던 균열이 터져나온 결과였다. 솔직히 말해 경기 초반은 전혀 재앙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한국은 적당한 자신감으로 경기에 들어갔고 흐름도 균형을 유지하며 상대에게 밀리지 않았다. 의도 있는 공격 전개와 골대를 흔드는 슈팅들은 득점이 시간 문제라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함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 앞에 팬들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선수들도 경기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휴식 타이밍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3분. 고작 3분의 짧은 시간이었다. 누구도 이 짧은 시간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축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 3분 동안 상대는 한국이 몇 달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들은 문제를 읽어냈고 시스템을 정비하며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했다. 경기가 재개되자 그라운드의 공간이 완전히 뒤틀린 듯 보였다.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수비 라인은 템포를 놓쳤다. 라인 간 연결도 끊어졌다.
매끄럽던 패스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마치 선수들이 각자 다른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경기의 공기가 바뀌었다. 폭발음도 경고도 없었다. 그러나 경기를 지켜본 모두가 느꼈다. 경기가 한국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 무서운 건 약해서가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는 점이다. 이것은 체력 문제가 아니다. 개인 컨디션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전술의 공백이었고 상대는 그 틈을 발견해 집요하게 파고들어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손흥민의 한마디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내가 불편한 위치에서 플레이해야 상대도 불편해진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전술적 발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기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고백처럼 들린다. 폭풍 한가운데서 나온 SOS 신호였다. 잘 조직된 팀이라면 선수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전술 시스템이 위치를 만들어준다. 움직임은 이미 설계되어 있다. 공간은 팀 전체의 의도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장이 스스로 위치를 찾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상대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시스템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술 구조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시스템이 사라지면 선수는 각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뛰는지 모른 채 달리고 움직이지만 누가 채워줄지 모른다. 패스를 하지만 동료가 이해할지 확신이 없다. 그것은 더 이상 팀 축구가 아니다. 각자의 생존에 가까운 플레이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손흥민이 가장 큰 책임을 짊어졌다는 점이다. 그는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까지 대신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경기 후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것도 그였다. 경기력이 나빠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시스템 전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불명확한 시스템, 완성되지 않은 전술,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는 팀, 그리고 주장이 직접 플레이 방식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선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자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된다. 홍명보. 처음부터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멈춰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 6개월, 반년 동안 쓰리백을 고집하며 실험과 수정, 보완을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완성되지 못했다. 문제는 전술 실험 자체가 아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문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선수들조차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쓰리백인가? 포백인가? 전방 압박인가? 내려서 역습인가? 명확한 길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이 선택한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어중간한 시스템이었다. 수비하기엔 불안정했고 공격하기엔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가 단 몇 분 만에 이를 간파하자 전체 구조는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이후 경기 흐름은 재앙의 슬로우 모션과 같았다. 전반전 모든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왼쪽 측면은 잠기지 않은 문처럼 쉽게 뚫렸다. 중앙 수비수는 경합에서 계속 밀렸다. 첫 실점은 경고였다. 그러나 다음 위기를 막을 만한 대응은 없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두 번째 실점이 터졌다.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수비 구조 전체를 무너뜨린 한 방이었다. 그 순간 이후 수비 라인은 사라지고 움직이는 공간만 보였다. 후반전 감독은 마지막 카드들을 모두 투입했다. 손흥민, 이강인, 조규성. 이론상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축구는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전술의 기반이 무너지면 스타 선수들도 고립된 존재가 된다. 연결이 없었다. 공간도 없었다. 의지할 구조도 없었다. 반격 대신 추가 실점이 이어졌다. 차갑고 잔인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개인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붕괴였다. 경기 후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김민재는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였다. 서령우는 전술에 익숙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단순하지만 본질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선수들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반면 상대 감독은 우리는 약점을 알고 공략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꼬밈로, 변명도 없었다. 한국은 완전히 읽혔다. 여론은 즉각 폭발했다. 과거의 실패가 다시 소환됐다. 외면했던 질문들이 쏟아졌다. 감독을 교체해야 하는가? 지금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다른 선택지는 있는가? 월드컵까지 3개월. 한국은 갈림길에 섰다. 그대로 갈 것인가? 바꿀 것인가? 안전한 선택은 없다. 덜 아픈 선택만 있을 뿐이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스코어가 아니다. 고개를 숙인 선수들의 모습이다. 선수들의 사과였다. 그들은 90분 동안 싸웠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문제까지 떠안았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비난받는 건 선수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고와 같다. 충돌로 시작해 원인을 추적하고 결국 질문 하나로 끝난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